이제 그 1번과 2번 하셨던 거 있었죠? 처음에 첫날 만드셨던 그 문서,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이제 올려드린 그 문서 있죠? 그 문서를 열어서 이거는 이제 요 다음번에 해야 될 내용은 4번에 들어간 내용이죠. 바로 이제 그리기 도구 작업이 되겠죠. 그걸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조건을 보시죠. 56쪽의 조건을 보면은 조건의 1번을 보면은 그리기 도구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모든 도형, 글맵시, 지정된 그림 포함을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출력 형태는 바로 여기 말하는 거죠. 밑에 보이는 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자, 요거는 4번에다 이제 4번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번호 찍어놨죠? 그 다음 문단쯤에다가 컷을 찍어주시고 여기다가, 그죠? 그 입력을 볼게요. 입력을 보면은 이거 다 넣어봤죠? 그림, 표, 차트, 수식 다 넣어봤죠? 오늘 글맵시도 이제 넣어볼 거예요. 좀 이따. 이제 글맵시에 앞서가지고 넣으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도형이죠. 자, 입력 탭의 제일 왼쪽을 보세요. 뭐가 있나? 이게 도형들이죠. 도형들인데 이제 사각형도 있고 원도 있고 타원도 있고, 그죠? 이 중에서 삼각형이 되겠죠. 삼각형을 갖다가 클릭할게요. 입력 탭에 보이는 삼각형을 갖다가 직사각형을 클릭해서 이것도 이제 드래그를 해주시는 거죠. 일단 대략 드래그를 이렇게 시켜줍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클릭해서 이렇게 본문 영역에다 적절하게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도형이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해서 이제 뭘 하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뭘 한 거냐면 여기 이제 이걸 그려볼 건데, 여기서 나오는 애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셔야 될 게 바로 사각형이죠. 그 사각형을 그려본 거예요. 지금 사각형을 그리고 있는 중인데, 이 사각형의 사이즈가 제시가 되어 있죠. 밑에 보면은 이 사각형에다 표시해놨죠. 이 사각형의 크기는 얼마이다? 크기 125에다 140이다. 이거죠. 125에 140. 그래서 자, 사각형을 그렸죠. 사각형을 그린 상태에서 사각형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해요. 우리 그림에 대해서도 더블 클릭해가지고 뭘 띄워줬었죠? 개체 속성을 띄워줬었죠. 이 마찬가지로 도형을 사각형을 대략 그려준 다음에 대략 그려준 이 사각형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개체 속성 창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너비하고 높이가 이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요걸 갖다 얼마로? 요거를 너비가 125가 되는 거죠. 너비가 125이고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죠? 140이 되는 거죠. 너비를 갖다가 125로 놓고 높이를 140으로 주세요. 너비 125, 높이 140 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은 안 하셔도 되겠고, 그죠? 이거는 하지 마세요. 글자처럼 취급 해주는 경우는 표만.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삼각형을 그렸고 삼각형의 사이즈가 설정이 돼서 들어갔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일단 대강 그려준 다음에 개척 속성에 들어가셔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일단 사이즈를 맞춰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 색깔은 이제 여기 보면은 56쪽에 나오는 내용을, 상단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은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 요 삼각형을 갖다가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창을 띄워볼게요. 띄워보니까 요 사이즈는 되셨고, 그 다음에 개체 속성의 채우기 탭으로 가보죠. 자, 채우기 탭으로 가보니까 면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근데 흰색 말고 다른 색을 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면색에다 흰색 말고 다른 걸로 적으겠는데 색깔은 제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셋업스이라든가 흰색 등을 제외하고 다른 색깔로 주시면 되는데, 색깔은 아무거나 주시면 돼요. 아무거나. 색깔이 따로 안 주어진 경우는 초록을 주셔도 괜찮고 요 자주색을 주셔도 괜찮아요. 전 초록색을 적을게요. 초록색. 초록색 계통을 이렇게 클릭해서 설정 눌러주면은, 자, 이 뭐가 된 거죠? 이제 삼각형이 들어갔고요. 삼각형이 들어갔고, 삼각형이 돼서 뭐가 된 거예요? 크기가 설정된 거고, 또한 뭐가 된 거야? 채우기 색이 이제 녹색 계통으로 설정이 된 거죠. 녹색 계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들어가서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죠. 이건 색상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는 색깔이 네, 되겠고요. 알맞은 색깔을 이렇게 적절히 넣어주시면 되겠고, 뭐 주황색, 파랑색,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주색도 있고. 들어갔죠? 이렇게. 자, 이어서 이제 요거 자율주행차 외부 인식 장치라고 되는 제목처럼 생긴 거, 바로 뭐라고 되냐면 여기 이제 박스가 또 달려있죠. 보니까 글상자를 이렇게 이용해서 하라고 되어 있죠. 이제 글상자가 되겠네. 글상자는 말 그대로 글이 들어간 상자. 근데 도형에다 글씨를 넣어준 내용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입력 탭에 보면은 제일 왼쪽에 보면은 이제 아까 사각형을 그리셨던 거였죠. 직사각형도 되긴 되는데 글상자를 이용하겠다 그러시면은 요거 맨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로 글상자예요. 가로 글상자. 입력에 가로 글상자를 선택해서 여기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적당히 드래그해서 놔두시면 돼요. 대강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 글상자를 넣어봤는데요. 글상자를 넣어보니까 도형과 사각형과 다를 바가 별로 없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들어있죠? 아까 사각형을 넣었을 때는 사각형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도 같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사각형 안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이 말은 여기다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자를 입력할 수 있다는 소리죠. 요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커서가 깜빡이는 곳에다가 글자를 입력해 볼게요. 자율주행차 외부 인식 장치라고 입력해요. 그러니까 글상자는 말 그대로 글이 들어가는 상자를 말하는 거죠. 글상자 중에서도 가로 글상자를 이렇게 이용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글상자도 마찬가지로 어딜 들어가신 거냐면 개체 속성을 들어가요. 개체 속성을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여기 글상자에 놓고 콜론에 놓고 뭐라고 써놨죠? 크기는 120mm에다가 곱하기 15mm.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너비가 12이고 높이가 120이고 너비가 120이고 높이가 15라는 소리죠. 자, 이걸 해주기 위해서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아까는 나왔었는데 지금 더블 클릭하면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블록만 잡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글상자에 대해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니까 이제 뭔가 메뉴가 나오죠. 그 나오는 메뉴 중에 보면은 개체 속성이 있죠, 그죠? 개체 속성을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안 뜬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 도형 또는 글상자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나오는 메뉴 중에서 개체 속성을 들어가 주면 돼요. 개체 속성 들어가셔서 개체 속성에서 일단 크기가 어떻게 돼요? 너비가 120이고요. 높이가 얼마? 15이고요. 그죠? 15 맞죠? 주시고 설정 눌러주면 사이즈가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사이즈가 조정이 되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면색 파랑. 이번엔 색깔이 주어져 있죠. 아까 그 처음에 그렸던 요 도형은 색상이 주어져 있나요? 아니죠. 사이즈만 주어져 있고 색상은 예, 알아서 이제 알맞은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색상이 주어져 있어요. 면색 파랑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객체 속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채우기 탭에서 객체 속성의 채우기 탭에서 면색깔 지금 하향으로 되어 있죠. 이걸 갖다가 파랑을 찾아요. 파랑은 바로 여기 이제 밑에 표준 색상이 이제 깔려 있죠. 색상이 주어진 경우는 이렇게 밑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밑에 가장 밑에 라인에서 찾아주시면 되겠고, 지금 뭡니까? 파랑이죠. 파랑의 그 RGB 값 얼마요? 00 255인 거를 찾아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면색깔 파랑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상이 제시가 된 경우는 그 색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여기 갖다가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 보는 거죠. 여기 출력 형태 보시죠. 자, 사이즈까지 다 맞춰놨죠. 120에 15로 맞춰놨고, 면색깔도 파랑으로 넣어놨어요. 근데 보니까 출력 형태 보니까 이제 그 사각형이 아니고 이제 동그랗게, 모서리가 이제 동그랗게 처리가 되어 있네요. 바로 곡률이 들어간 거죠. 모서리에 곡률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걸 해주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글상자에 대해서 객체 속성 들어가실 수 있죠. 우측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객체 속성으로 들어가요. 자, 객체 속성 가셔가지고 채우기 탭에서 색상 파란색으로 이렇게 채워준 거죠. 그리고 채우기 탭의 왼쪽으로 보면은 뭐가 있죠? 여기 선에 가가지고 객체 속성의 선으로 가셔가지고 선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 지금 뭘로 되어 있죠? 직각으로 되어 있죠. 직각 말고도 뭐가 있는 거냐면 둥근 모양, 반원 이렇게 있는데, 둥근 모양은 이게 둥근 모양이죠. 둥그렇게 되긴 하는데 살짝만 둥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서리가. 지금 뭐냐면 완전 동그랗게 되는 거죠. 여기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반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객체 속성의 선 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을 갖다가 반원으로 주시면 되는 거죠. 반원 주시고 설정 눌러주면은 트랙 모양처럼 나오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사각형 또는 그 상자를 집어넣고 이렇게 곡률을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곡률을 조정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주셔야 될까요? 글상자에 들어간 글자들, 요 자율주행차 요 제목에 대해서 글꼴 나와있죠. 글꼴 궁서 이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이고 글자 색깔은 하얀색이고 정렬은 수평수직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블럭을 잡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글상자 객체를 갖다가 외곽선 부분을, 바깥쪽 태블릿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조절점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셔도 돼요. 둘 다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객체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혹은 이렇게 요 글자들의 블럭을 잡아준 상태에서 글꼴 어떻게 되죠? 글꼴 여기 이제 바탕글 대표 함수록 바탕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모든 글꼴이죠. 모든 글꼴이고, 모든 글꼴 중에서도 뭐야? 글꼴이 궁서죠. 궁서로 주시고, 궁서 주시고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글자 크기가 24포인트이고, 그죠? 그 다음에 글꼴 색깔 여기서도 할 수가 있죠. 글자 색깔 하향으로 이렇게 하시고, 하향 궁서 24포인트 하향 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은 수직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맞춰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가로 방향 가운데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요
친구들은 이제 잡고 이거 다 하셨죠? 궁서 24포인트, 글자색 하향,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글자가 글상자의 한가운데로 이렇게, 즉 수평수직 맞춤으로 돼가지고 가운데 맞춤으로 돼가지고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글상자 개체에 관한 내용이 다 된 거죠. 그죠? 요 사각형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적절히 그려주는 거죠. 입력에 그리기에서 요 사각형을 선택해서 사각형을 또 대략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려주고 얘를 갖다가 이 사각형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선택이 떴으니까 선택해서 이거 둥근 모양을 주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 반원이 아니고 둥근 모양. 이번에 둥근 모양 주고 채우기 탭에서 색깔 또 적절한 색깔 주시면 되겠는데 서로 다른 색깔로 주시면 되는 거니까 뭐가 좋을까요? 뭐 노란색 계통도 괜찮고 주황색도 괜찮아요. 예. 아까 처음에 요 설정했던 요 색깔만 아니면 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선택에서 둥근 모양을 주셨고 채우기 탭에서 색깔 주셨고 그 기본 탭에서 사이즈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요 도형은 110에 50이 되는 거죠. 110에 50. 그러니까 럽이 110에다가 높이는 50으로 주세요. 50으로 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사각형을 넣어주신 거고 사각형의 이제 안쪽에 뭐가 들어가줘야 되죠? 바로 이제 글맵시라는 친구인데 글맵시 개체를 이렇게 넣어달라는 소리죠. 글맵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그림을 이제 우리 그림 폴더 받으셨죠? 그림 폴더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로고 2번이 있어요. 로고 2번을 가지고 이제 넣어놓고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고요. 자, 이제 요거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율주행차라고 되어 있는 글맵시라는 개체. 글맵시는 바로 뭐냐면 글자에다가 말 그대로 맵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에다가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나는 그 바깥쪽에 커셔를 하나 찍어줄게요. 4번 문제번호 나와있고 그 밑에 문단 빈 문단 한번 찍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바깥쪽에 빈 문단 한번 찍어주시고요. 바깥쪽에 그 다음에 입력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글맵시죠. 이제 그림도 넣어봤고 또 좀 이따 또 넣어볼 거고 표도 넣어봤고 차트도 넣어봤고 소식도 좀 이따 넣어봤죠. 이번엔 글맵시예요. 입력 탭에 글맵시 아이콘을 원클릭을 해볼게요. 원클릭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글맵시 만들기 창이 나오네요. 여기다 이제 내용을 쓰세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죠. 내용 자율주행차 이렇게 입력하고 글맵시 모양은 육각형이죠. 육각형을 찾으세요. 육각형이 여기다 요거 이 모양 바로 찾을 수 있죠. 육각형 여기 제시된 모양과 같은 모양 여기 출력 청소해 보시고 이 모양과 같은 모양을 찾아주면 돼요. 육각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글꼴은 어떻게 돼요? 글꼴은 굴림 이렇게 나와있죠. 굴림 글꼴은 굴림 주시고요. 글꼴은 굴림 주시고 일단 1차로 만들어 줄 때는 일단 내용과 글맵시 모양과 글꼴만 설정을 해요. 나머지 밑에 보이는 줄간격과 글자 간격은 해당 사항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요 세 가지만 설정합니다. 내용과 글맵시 모양과 글꼴만 설정을 해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줄게요. 설정을 눌러주니까 이렇게 바깥쪽에 들어갔죠. 제가 왜 바깥쪽에다 이렇게 넣냐면 이게 이제 그냥 넣으면은 뒤로 숨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뒤로 숨는 친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죠. 이거 갖다가 바깥쪽에다 놓고 편집하기 훨씬 더 손이 덜 가죠.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다가 자율주행차라는 그 글맵시 객체를 넣어본 거죠. 이렇게 넣어본 내용을 갖다가 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모양으로.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차 글맵시가 들어갔죠. 이걸 갖다가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하면 뭐가 나올까요? 요 글맵시에 대한 객체 속성창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기본 템에서요. 객체 속성의 기본 템에서 사이즈가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50에 30으로 되어 있고, 너비가 50이 되는 거고요. 너비가 50이 되는 거고, 높이가 30이 되는 거예요. 너비가 50이고, 높이가 30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에서 요걸 갖다가 그래프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설정 누르고 가져와 보니까 어때요? 뒤로 숨어버리죠. 뒤로 이렇게 감춰져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본 탭에서 사이즈 50에 30으로 맞춰주셨고, 본문과의 배치를 갖다가 세 번째 거, 즉 그래프로 나오게 해주시는 내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면은 이제 앞으로 나왔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글맵시 객체 속성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크기 제시된 내용에 맞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걸 글맵시가 앞으로 나오도록 해주기 위해서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이거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왔죠. 그럼 글꼴 색깔은 여기 보니까 뭐요? 빨강이죠. 빨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글맵시 객체의 글꼴 색깔을 바꿔주고 싶은데 여기서는 바꿀 수가 없네요. 여기가 아예 글맵시 객체를 클릭해 놓으니까 이 도구 자체가 죽어있죠. 그죠?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될까? 이거는 바로 글맵시 객체 객체성 들어가실 수 있죠. 여기서 채우기를 해주시면 돼요. 채우기. 즉, 요 채우기의 색깔이 바로 이 글맵시 객체 글꼴 색깔이 되는 거예요. 좀 면 색깔이 그래서 파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무엇으로 바꿔줘요? 이걸 갖다가 빨간색으로 바꿔줘요. 빨강, 면 색깔 빨강. 빨강인데 이제 빨강도 마찬가지로 뭐야? RGB 값 255, 00이라 되어 있는 빨강색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맵시 객체의 글꼴색은 곧 무슨 색이다? 채우기 탭의 면 색깔이다 가 되는 거죠.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해서 글맵시 객체의 글꼴 색깔도 빨강색으로 지정된 거죠. 여기까지 하시면 글맵시 객체는 다 완료가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여기 그림이 이제 로고 2번이 되겠죠. 픽처 폴더 받은 거. 만약에 그림 폴더가 없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 여기 이제 여기 가셔가지고 블로그 마리오스의 수업방 가셔가지고 이제 자료 모음의 픽처.zip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이것도 그림이죠. 입력의 그림 가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입력의 그림 가셔가지고 이건 이제 바텀 화면에다 이렇게 넣어놨죠. 바텀 화면에 픽처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얘가? 실제로는 시험장에 가보시면은 문서 폴더 안에 알트 폴더 안에 픽처 폴더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져오시는 거죠. 무엇을? 지금 뭐요? 로고 2번. 로고 2번 맞죠? 로고 2번 선택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여기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고 2번을 가져오되 문서에 포함. 문서에 포함. 문서에 포함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마우스 크기 지정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두 가지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 열기 누를게요. 열기 눌러서 그려 주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글맵시처럼 뒤로 감춰져요. 뒤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다 일단 그려줘요. 잘 보이는 곳에다 잘 그려주고, 얘를 갖다 이제 그림을 넣으셨죠? 그림을 넣은 다음에 그림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는 거죠.
그림을 잘 보이는 곳에다 잘 집어넣어 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림에 대해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그림에 대한 개체 속성 창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크기가 어떻게 돼요? 크기는 40이고 너비는 40이고 높이는 30이고 너비는 40이고 높이는 30이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글 매치 개체처럼 그래프를 해주세요. 그래프를 해주시면은 설정 눌러주시면 이제 사이즈가 설정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속성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죠? 문서 포함은 해놨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있죠. 그림 효과 회색조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흑백처럼 만들어 달라는 소리죠. 회색조는 품질 좋은 흑백 이 되겠죠. 로고 2번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고 여기서 다시 이제 요 그림의 효과를 갖다가 회색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그림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하면 이제 개체 속성 창이 다시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서 개체 속성의 그림 탭으로 가볼게요. 그림 탭에 보면은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죠? 설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뭘 해주셔야 되냐면 바로 얘죠. 그림 탭에서 밑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그림 효과라고 있죠. 그림 효과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림 효과가 회색조. 흑백도 있는 흑백은 조금 품질이 좀 조잡한 흑백. 회색조는 깨끗한 흑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색조를 갖다가 클릭하고 설정 눌러주면은 이렇게 요 그림에 대해서 회색조까지 설정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글매시 객체랑 그림 객체 모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형의 뒤로 숨는 애들이기 때문에 요 객체 속성 창에서 이 내용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개 다. 그래프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하이퍼링크가 뭐예요? 하이퍼링크라 하는 거는 클릭하면 뭔가 나오는 거죠. 클릭하면 여기서는 뭐가 나와줘야 되는 거냐면 클릭하면 뭐 다른 웹사이트가 뜨게 할 수도 있고 다른 파일이 뜨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죠. 얘를 클릭하면은 자,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제목을 만드신 적이 있죠. 우리 첫 시간에 그죠? 그 제목에다 뭘 하셨었죠? 그 제목에다가 이제 그 덧말도 넣어봤고 책갈피도 넣어봤죠. 이거 기억나시죠? 거기로 가게 책갈피가 있는 그곳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커셔가 얘 클릭하면 정확히 말하면 컨트롤 클릭하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주면 그 책갈피가 있는 곳으로 커셔가 넘어간다는 소리죠. 자, 요거는 여기 세 번째 페이지에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죠? 만들어 놨고 여기다 뭐라는 거죠? 요 자리에다 스스로 운전하는 여기다 뭘 해놨죠? 책갈피를 해놨죠. 그래서 책갈피가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다면 자, 요 그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입력에 하이퍼링크로 가요. 입력에 하이퍼링크 가셔가지고 보면은 하이퍼링크 대화 상자가 나왔죠. 여기서 이제 파일 연결 대상 파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파일은 다른 파일이 뜨는 거예요. 다른 파일이 뜨는 거고 웹 주소는 웹 페이지가 뜨는 거고 얘를 클릭하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한글 문서예요. 자, 연결 대상의 한글 문서를 클릭해보면 미리 책갈피를 입력하셨다면은 자율주행 책갈피가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이거를 클릭해요. 하이퍼링크 대화 상자에서 연결 대상에서 한글 문서 탭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책갈피에 보면은 자율주행 책갈피가 있더라 하는 거죠. 만약에 책갈피가 없다 하시면은 넣어줘야죠. 여기다 이제 숫자 앞에다 컷을 찍어주고 입력에 책갈피 하셔가지고 책갈피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넣어주고
그 하이퍼링크란 걸 걸기에 앞서가지고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책갈피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하이퍼링크를 걸 수 있다는 소리죠. 여기서 하는 거죠. 어쨌든 책갈피가 이제 책갈피가 들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미리 하기에 앞서가지고 요걸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제목만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책갈피를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림 클릭하고 입력에 하이퍼링크 가셔가지고 입력에 하이퍼링크에서 한글 문서로 가세요. 연결 대상 한글 문서로 가가지고 여기서 자율주행으로 가세요. 책갈피 자율주행 책갈피 클릭하고 넣기 눌러주면은 하이퍼링크가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클릭한 뭔가 나온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클릭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이퍼링크를 걸어주셨다면은 자, 컨트롤 키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는 단축키는 무조건 다 왼쪽에 있는 애들. 컨트롤 키라든가 알트 키, 시프트 키가 오른쪽에도 있단 말이죠. 오른쪽에 있는 거 말고 다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123 주식회사 요거 이제 로고 이미지를 갖다가 클릭하면 되는 거죠. 손가락 모양이 나오네요. 이제 클릭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커셔가 어디로 갔어요? 보니까 책갈피를 표시한 그곳으로 넘어갔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요거 앞서 요걸 해 놓으셨다면은 책갈피를 미리 표시해 놓으셨다면은 이 그림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림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걸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하이퍼링크 다시 한번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 도형이 아니고 그림이죠. 그림에 대해서 우클릭하고 입력에 또는 이제 우클릭하고 하이퍼링크 지우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입력에 하이퍼링크 가셔가지고 링크 지우기를 하셔도 돼요. 링크 지우기 하고 그럼 다시 이제 그림 클릭하고 입력에 하이퍼링크 가셔가지고 하이퍼링크에서 한글 문서로 놓고 책갈피 자율주행 책갈피 선택하고 넣기 눌러주면은 이제 된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요 링크를 클릭해보면 링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